이제 직접 해보셔야지만이 익숙해지실 거고요. 유인 마케팅은 아까 보여드린 15개의 그 유인 마케팅 종류 중에 내 아이템에 맞는 유인 마케팅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간략하게 뼈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사업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맞는 유인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돼요. 그죠? 빨리 돈을 벌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마케팅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됩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타겟 고객한테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타겟 고객한테만. 잠재 고객한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팅된 고객한테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 검색 마케팅, 바이럴 블로그 한 가지 하고, 시간 나면 지식인도 답글을 달고, 또 자금 여유가 좀 되면 리마케팅 플러스 페이스북 플러스 언더파로 하면 되죠. 키워드 검색 마케팅도 자금 여유가 되면 네이버, 다음, 리얼, GDM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타겟 고객을 먼저 공략하셔야지만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초기에는 타겟 고객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요. 나는 사업자 초기는 아니다. 최소한 6개월, 1년은 넘었다. 이런 분들은 재구매 고객을 만들어야 되죠. 재구매 고객이나 충성 고객을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잠재 고객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재구매 고객이 30%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잠재 고객층을 공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타겟으로 하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로 잠재 고객을 향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잠재 고객을 향한 광고는 뭡니까?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배너를 다는 거죠. 잠재 고객을 향한 광고 기법이죠.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회사를 제2의 도약이라고 저는 설명드렸는데 제2의 도약을 하려면 그런 수밖에 없어요. 잠재 고객을 향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잠재 고객도 다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일반 대중. TV 광고 하라는 얘기죠. 자, 오프라인 광고를 해야 됩니다. 천호식품이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요 단계를 나누는 구분법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천호 광고는 언제부턴가 TV 광고를 하죠. 처음에는 쩔쩔매다가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는 타겟팅된 고객한테만 광고한다. 두 번째는 재구매 고객이나 충성 고객을 만드는데 광고를 한다. 세 번째는 잠재 고객, 네 번째는 일반 대중. 대기업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유인 마케팅 믹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뒷장에다가 홈페이지를 한번 홈페이지 전환 마케팅의 구성 요소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적냐고요? 저희 회사에서 쓰는 기획 방법이 공개합니다. 문장이 어디 있어?
자, 처음에는 사이트 맵을 만드세요. 사이트 맵이 뭐냐면 내 홈페이지에 어떤 뼈대를 갖추는 메뉴 구조입니다. 메뉴 구조. 그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긴 지금 쇼핑몰 이벤트, 체험학습, 담양 농장 이야기, 고객센터 농촌 이렇게 있는데 이 대메뉴 옆에 있는 게 소메뉴고 소메뉴 옆에 메뉴가 또 있으면 대중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로 나옵니다. 3차 메뉴까지 만들지 마십시오. 3차 메뉴까지 가면 고객이 클릭 유도하기 힘들어요. 내비게이션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메뉴까지 만드시고 2차 메뉴 옆에 2차 메뉴에다가 최종적으로 보여줄 정보 메뉴를 적습니다. 자, 이 옆에다가 이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상품이니까 쇼핑몰이고, 이건 이벤트니까 뭐 게시판으로 하고, 체험 갤러리니까 갤러리형 게시판을 하겠다. 자, 홈페이지는 딱 두 가지로만 구성돼요. 페이지냐, 게시판이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장바구니, 뭐 이런 건 다 게시판에 속하는 거고요. 주변 프로세스도 전부 다 게시판이죠. 자, 이렇게 사이트 맵을 만든 다음에 사이트 맵을 만든 걸 토대로 아까 전환 마케팅에 배운 구성 요소를 적절한 위치에 박스를 쳐서 집어넣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로 하시면 더 쉽죠. 자, 이렇게 여긴 로고 들어갈 자리, 여기는 지하찾기 추가 넣을 거고, 요 상단 메뉴에는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걸 넣을 거야. 그리고 요걸 GMB 바라고 해요. GMB 바에는 대메뉴가 들어갑니다. 대메뉴를 넣을 거고, 그 밑에는 헤드 카피를 넣을 거야. 그리고 헤드 카피를 직접 쓰세요. 헤드 카피. 그 다음에 리드 카피.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구성 요소입니까? 아까 배우셨잖아요. 네? 운영자? 운영자 노출하는 거죠. 여기는 운영자를 노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죠? 소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책자. 담양 여주농장을 믿을 수 있는 이유 5가지.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먼저 구매부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먼저 만나보세요. 스테메일이 들어가는 거죠. 스테메일. 여기는 딱 4가지를 팔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작물에 대한 정보를 먼저 주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올립니다. 제가 동영상 컨텐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동영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들어가야 되죠. 체험 갤러리 현장, 농부 이야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전시 효과 넣어야 되죠. 전시 효과.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 포토 넣고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빨리 하시면 한 2시간 정도면 다 하겠죠. 이렇게 하는 건 파워포인트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A4 용지에다가 볼펜으로 그냥 그리셔도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사이트 맵도 못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만들어 달라면 한 일주일씩 걸리고 2주일씩 걸리고 그래요. 황 대표님 하루 만에 다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메뉴를 못 만든다고 하는 건 사업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메인 페이지 기획서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헛배운 겁니다. 성공 실천회를 헛배운 거고
전원 마케팅 구성 요소를 곱해온 거죠. 이렇게 해 오시면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냐? 예, 요 그대로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 잘 나온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네. 자, 계획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어요. 예, 당장에 불을 끄는 것이 전부는 아닌데 대출 사이트 같아요. 대출 사이트. 네,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이 레이아웃은 변경할 수 없어요. 저희 회사 디자이너들은 그 박스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 박스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런 건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 시안이 나옵니다. 일단 이거 디자인 시안 나온 거 보고 또 이제 수정 작업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각 단계별로 이제 컨펌이 돼야 되고 컨펌이 되면 다음 단계로 작업이 들어가요. 좀 느리지만 꼼꼼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홈페이지는 여러분들 직접 기획을 하라는 거죠. 저한테 기획을 의뢰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기획료가 기본으로 한 300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300을 보시려면 직접 오늘 배운 것들을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내 홈페이지에 들어갈 구성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야지만이 전환을 잘 시킬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박스를 쳐서 볼펜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런 고객님들이 저희 고객 중에 10% 정도 돼요. 파워포인트를 못 하셔서 그냥 볼펜으로 그려서 주시는 분이 10%나 됩니다. 그래도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못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자, 숙제입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성하는 거는 홈페이지 구성하는 건 저희 회사한테 홈페이지를 의뢰하실 분들은 이걸 다 해 오셔야 돼요. 숙제. 저희한테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그래도 해보시는 게 좋을걸요. 자, 그래서 여기 마케팅 믹싱에는 구성 요소를 넣으면 돼요. 나는 전환 마케팅에 운영자 노출을 시키겠다. 전시 효과를 넣겠다. 헤드카피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어떻게 갈 거다.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런 걸 기술을 하라는 뜻이죠. 자, 다음 마케팅 분석. 분석이 없이는 개선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온라인 사업자들이 감을 합니다, 감. 그죠? 이런 거 분석해볼 시간도 없고, 직원도 없고, 내가 하려니 술 마실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저도 뭐 대충 하다 말기도 했지만,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이 분석을 못하시면, 광고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분석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밑에 그 표를 하나 만들어놨죠, 그죠? 샘플로. 유입 경로, 유입수, 비용, 유입비용, 결제수, 결제율, 매출, 객단가, 유입가치, 수익률, 이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내가 블로그에 하루,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100만 원에 대한 가치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블로그를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 블로그를 통해서 몇 명이 계약됐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아직은 한국에는 이 방문자를 분석하는 툴들이 별로 시원찮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시스템X라는 회사랑 제휴를 해서 이런 그 방문자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굉장히 정교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자 분석 프로그램이 이런 걸 잡아내지 못해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나를 썼습니다.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블로그에는 포스팅에는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URL도 넣고 전화번호도 넣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의 포스팅된 글에 어떻게 효율을 측정할 것인가? 자, 여기 들어가시면 블로그 주소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캠페인 주소로 해서 요 글 복사해 오면 되죠, 그죠? 포스팅을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런 캠페인 태그가 생깁니다. 이 캠페인 태그를 블로그 글에다가 HTML을 누르시고 삽입만 하면 돼요. 엄청 쉽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스팅 하나를 쓴 걸 가지고 캠페인 노출수 539,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 그러니까 연결 페이지로 들어온 수 제로네요. 자, 이건 거의 전화를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랜딩 페이지로 URL을 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전화만 142건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약은 몇 프로가 했냐? 계약 건수 17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약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를 하면, 포스팅에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세팅해놓고, 묻혀놓고, 그 전화가 오면 무조건 다 녹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저장이 됩니다. 자, 오늘 상담 버스 3건 났는데, 이렇게 녹취가 돼요. 전화로 몇 건이 오고 또 몇 건이 계약이 되었는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계약이 된 건 계약이 되었다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다 각자 자기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들이 전화를 받고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 파일을 자기들은 못 듣지만 경영자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녹취된 파일을 들어보고 이 상담사가 상담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자르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더 주기도 해요. 정교하게 되어 있죠. 보통 이 구매한다고 전화가 오면 3건 중에 1건 해야 되거든요. 못하는 거. 자, 이런 게 방문자 분석 프로그램이 없이는 분석이 안 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국내에 그나마 좀 잘 되어 있는 분석기는 로그라는 분석기예요. 로그. 한 달에 5만원. 5만원짜리 쓰시면 제일 싼 게 5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뭐 에이스 카운터나 이런 것도 있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은 에이스 카운터를 쓰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짜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유입수가 100명이고 비용이 10,000원 들었고 유입비용이 100원 들었어요. 유입비용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입수 비용 나누기 유입수 하면 되죠. 여기는 지표를 따지는 건데 이건 진짜 산수예요, 그죠? 산수죠. 수학입니까? 산수입니다. 근데 이 중에 모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전환가치. 전환가치는 객단가란 뜻이에요. 객단가. 이걸 평균을 내려면 매출 나누기 전환수를 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이고 전환이 100번 되었어요.
그러면 객단가는 10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평균치. 근데 어떤 사이트 가보면 객단가가 2,000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평균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자, 이게 전환가치고, 전환 비용은 비용 나누기 전환수 하면 돼요. 전환하는데, 한 명은 전환하는데 비용이 얼마냐를 따져보는 거죠. 자, 전환 비용이 광고 비용이 100만 원 들었는데 전환수는 100번이에요. 그러면 1인당 전환 비용은 10,000원 드는 거죠. 유입가치. 우리 홈페이지에 한 명 불러드리는데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 이게 유입가치예요. 매출을 나누기 유입수 하면 됩니다. 이번 달 1,0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유입수는 10,000명이다. 그러면 1인당 유입가치는 1,000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입비용은 비용 나누기 유입수 하면 되죠. 네, 쉽죠? 여기까지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산수예요. 자,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유입 비용을 줄이고 유입 가치를 높이면 돼요. 네. 보통 유입 비용이 100원, 200원 사이에 들어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드는데 그 비용을 줄이고 유입 가치를 올리면 되죠. 더 많이 팔거나 객단가를 높이거나. 네. 온라인 마케팅에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객단가를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전환율을 높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객단가? 이거 함부로 올렸다가는 사이트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방문자 수를 늘릴 때마다 비용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환율을 늘릴 때는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배우고 교육받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아까처럼 기획을 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제일 비용이 적게 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전환율을 늘리지 않으면 온라인 마케팅은 하나만 합니다. 그냥 본전 아니면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벌어요. 대박을 내려면 전환율을 팍팍 늘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죠. 자, 다음 목표. 이거 이제 좀 다른 방법입니다. 아까는 매출을 분석하는 거고, 이번에는 매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매출 목표를 정해놓고.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용어들이 나와요. 지난달에 매출을 1,000만 원 했는데 이번 달에 2,000만 원 해야 돼요. 그러면 3가지 구성 요소를 전부 다 2배로 올리면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말이 나오죠? 최소 유입가치, 최소 유입비용. 이게 나옵니다. 최대 최소 유입비용, 최대 전환비용, 최대 유입비용. 지난달보다 매출을 1,000만 원 더 하려면 2,000만 원 하려면 최대 유입비용을 얼마로 해야 되냐? 최소 유입비용을 얼마로 해야 되냐? 방문자 수는 최소 몇 명이 되어야 되냐? 최소 전환율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 최소 유입 가치부터 볼게요. 최소 유입 가치는 최소 전환율 곱하기 최소 전환 가치죠. 최소 객단가에다가 최소한의 전환율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 유입 가치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아까 위에서 본 그 시트에서는 유입 가치가 얼마였어요? 10,000원이었던가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20,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최대 유입 비용.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유입비용이 이 정도 들어야 돼요. 아까는 100원 들었는데 이제는 200원 들어야 되죠. 그러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최대 유입비용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최대 유입비용. 높아야 좋죠. 그죠? 최대 유입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케터는 일을 하기가 목표 달성에 더 쉬워지는 거죠. 최소 유입비용이 높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온라인 마케터가 이 정도는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이 온라인 마케터를 할 수 있고 CEO들은 이 시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캠페인별로 분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캠페인 나오고 캠페인 제목, 노출수 이 포스팅이 몇 번 노출되었느냐 유입수 이걸 통해서 이 포스팅에 몇 명이 들어왔느냐 그래서 1차 전환 제가 1차 전환, 2차 전환 나누는 건 업종마다 달라요.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 건 그냥 판매죠, 그죠? 그런데 병원이나 디즈노나 저 같은 업종은 단박에 안 사요. 그죠? 금액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1차 전환이 뭐냐면 고객이 DB를 남기거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차 전환이고 2차 전환 때는 상담사가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오게 하거나 저희 회사로 오게 하거나 하는 게 2차 전환입니다. 2차 전환까지만 되면 3차 전환은 거의 95% 이상 됩니다. 상담사가 그때는 세일즈를 잘해야 되겠죠. 병원으로 온 고객을 놓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1차 전환, 2차 전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몇 건이 되었는지 이게 뭐 외부로 몇 건인지 전화가 와서 몇 건인지 구매를 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캠페인 총 비용이 나와요. 예, 키워드 검색 마케팅을 한 달에 1,000만 원 했어. 그러면 매출 총액이 나와야 되죠. 매출 총액이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이 나왔다. 아, 그럼 광고 수익률은 1000%네요.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이 매출 나왔는데 순수익은 얼마냐? 순수익. 네, 요걸 따져봐야 됩니다. 요걸 안 따지면 그냥 매출하고 비용만 따져보는데 순수익을 안 따져보면 개별 마케팅의 수익을 몰라요. 왜냐하면 광고를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개별 순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개별 캠페인 순수익을 따져봐야지 정확하게 분석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 개별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돼, 말해야 돼. 네, 이런 걸 정해보는 겁니다. 다음 마케팅 개선인데요.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뭘 바꿔야 되죠. 방문자 분석 데이터를 보시면 특정 페이지에서 이탈이 많은 경우도 있고 특정 페이지에서 가다가 끊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끊기는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왜 A라는 상품 주문 페이지에서 이탈이 이렇게 많을까? 그럼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전환 개선이죠. 전환 개선. 전환 마케팅 개선을 한다고 하는 건 플랫폼을 개선한다는 뜻이죠. 블로그나 카페나 홈페이지. 특히 홈페이지를 저는 말씀드리는데 홈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거나 이 비전 홈페이지 보면 수시로 바뀌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내보고 분석해보고 또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걸로 가고 아니면 또 원래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환 개선은 저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 하시면 홈페이지가 최적화돼요. 그 최적화의 의미가 뭐냐면
이 홈페이지는 이 상태가 가장 구매 전환율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때까지 이런 분석 활동을 하셔야 돼요. 이 분석을 하려면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전환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입 개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별 캠페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결과가 별로 안 좋다. 그럼 뭐가 문제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키워드 검색 마케팅을 한 달에 100만 원 했는데 매출이 300 나왔어요. 구매 전환율이 300%밖에 광고 수익률이 300%밖에 안 되네. 뭐가 문제 있다.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개별 키워드에 대해서 또 분석해야 돼요. 키워드에 대해서 A라는 키워드가 방문자 수가 1000명인데 구매로 전환된 건 1%밖에 안 되네.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키워드가 문제일 거예요. 그죠? 만약에 비즈노가 키워드 검색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이라는 단어로 했어요. 마케팅이란 키워드로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방문자 수는 많은데 구매 전환율이 1%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애매모호한 단어라는 키워드라는 거죠. 애매모호한 키워드. 마케팅이란 키워드는 애매모호하죠.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마케팅의 개별 키워드를 분석해 봐야지 개선이 가능하죠. 특히 개별 캠페인들 하면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지식인도 있죠. 지식인 같은 경우는 참 그 광고 효율을 따져보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카페나 블로그들은 HTML 스마트 에디터에서 HTML을 지원을 해요. 근데 지식인은 이걸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지식인 같은 경우는 따져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지식인을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입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개별 마케팅에 대해서 유입 개선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지? 유입 개선. 이렇게 5가지가 온라인 마케팅의 구성 요소고, 요 5가지가 매달 순환되는 거예요. 요 5가지 활동을 매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해야 되고, 저 5가지를 한 6개월 동안 잘 하시면 모든 플랫폼이 최적화됩니다. 홈페이지도 최적화가 되고, 광고도 최적화가 돼요. 지대로 하면. 그랬을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죠. 광고비를 막 늘려도 돼요. 자신 있으니까. 파워링크 막 1등 달고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매 전환율을 알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의 구매 전환율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초창기 사업자들이 키워드 검색 광고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 홈페이지의 구매 전환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한 300만 원 해보다가 300만 원이 그냥 한 일주일 만에 다 나가버리네. 그러면 막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처음에 해야 되는 건 광고 테스트라는 걸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를 세팅해서 한 달을 진행해봐요. 그러면 분석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구매 전환율이 나오는지, 개별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매 전환율이 나오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파악해서 구매 전환율이 좋다고 느끼면 그 다음 달부터 광고를 조금씩 늘리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와장창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이유는 내가 진짜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알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저 5가지를 늘 시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 순환적으로 기록하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쉬워져요. 제가 아까 드렸던 요 5번에 있는 개선 페이지도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각 부서에 전달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디자인팀에 이렇게 개선할 사항들을 적어서 전하면 되고요. 유인 마케팅도 역시 마케팅 팀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시트를 보내주면 됩니다. 요 믹싱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케팅 팀에 보내야 되고 전환 마케팅은 이제 홈페이지 담당하는 직원한테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이 다 같이 미팅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온라인 마케팅의 전체적인 그림을 맵을 그리라는 뜻이에요. 개별 마케팅에 대한 내가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래서 집행을 하고 일을 시키고 이 일을 평가를 할 수 있는 대표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 지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하시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오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16분 남았는데 16분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고 해주십시오. 질문을 안 하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했구나. 황 대표님 질문해 주십시오. 디플이 갑니까? 꼭 디프리 할 때만 나타나셔가지고 디프리 가실 분 손 드세요 빨리. 간단하게 생맥주 한 잔. 제가 사는 건 아닙니다. 나가는 걸로. 안 갈 사람 다 가는 걸로. 현대리님 어디 예약해야 되잖아요. 자, 질문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홈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그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받아보시고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안 사서는 것 같아요. 오늘 3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부디 통찰을 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